한국의 어느 한 고등학교. 이곳에 다니는 유다현. 자신의 오빠 걱정이 한창인데 그때 난리가 난 교실의 학생들. 오늘 전학 왔다는 3학년의 잘생긴 오빠를 봤다는데요. 다현은 자신의 오빠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던 오빠가 1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죠. 공항에서 오빠를 마주한 다현. 할아버지도 눈물로 오빠인 이진을 맞이하는데 7살 이후로 처음 보는 오빠라는 인물에 다현은 어색함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마음인데 그런 다현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는 이진이네요. 한편 생각에 빠져있는 다현을 부르는 누군가. 다현을 험하게 부르고 있는 김희진. 다현의 체육복을 뺏는 것을 봐서는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냅다 다현의 머리통을 때리기도 합니다. 한편 다현의 오빠 이진은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여학생들의 시선을 빼앗고 맘에 안 든다는 듯 쳐다보는 같은 반 주혁진. 그렇게 소개를 마치고 자리를 찾아가는 이진인데 혁진의 친구 재형 역시 이진이 마음에 들지 않고 냅다 이진의 다리 앞을 걸어버리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재형의 발 앞에 서버린 이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재형을 빤히 쳐다보는데요. 이진이 한국으로 올 때 최대한 싸움을 피하라는 조언을 했던 소령. 이진 역시 그런 건 이미 알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잘 알기는커녕 현실감이 없어 보이고 고작 고등학생인 상대가 걱정되었던 소령이었죠. 아무튼 그런 소령의 조언을 회상하는 이진. 재형을 무시하고 자기 자리로 걸어갑니다. 이진의 옆자리가 된 영찬은 밝게 인사하고 영찬은 이진에게 조금 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반에서는 저 2명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착한 친구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교가 끝나고 하교 시간. 교문에서 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이진인데 같이 집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현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이진. 다현에게 많이 어색하냐고 묻는 이진인데요. 아무래도 10년간 보지 못했던 오빠라 어색해 보이네요. 편의점 옆을 걷던 다현. 뭔가 느낌이 쎄해 보이는데 편의점 앞에 있던 여학생이 다현을 알아보는데요.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오빠라며 당황해하고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다현에게 내가 네 친구냐며 묻는 여학생. 같이 있던 남학생도 이진에게 시비를 거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침을 퇴 뱉고는 일어나는 남학생. 이진의 앞으로 가서 욕지거리를 하는데요. 싸우지 말라는 소령의 말이 생각난 이진. 적당히 넘어가려는데 멱살을 잡는 남학생입니다. 그때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이는 다현. 외국에서 온 게 뭔 상관이냐며 멱살을 더 세게 잡는데 그때 다현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본 이진.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는 다현에게 잠시만 가만히 있으라며 옷을 맡기고 자신에게 시비를 건 남자를 냅다 패기 시작합니다. 힘없이 한 대 맞고 쓰러져 버리는 남학생. 이 광경을 본 다른 학생들도 벙쪄버리고 같이 있던 다른 남학생에게도 다가가는 이진. 그렇게 순식간에 다현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처리하고 다현에게 한 소리한 여학생을 노려보는 이진입니다. 다현은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이진이 놀랐냐고 하자 괜찮다고 하는 다현. 다현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오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학생을 남겨두고 집으로 향하는데 다현은 이진에게 아까 전에 왜 그랬냐고 묻고 이진은 그 사람들이 다현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랬다고 하죠.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지는 다현이네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이진은 할아버지를 대신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고 오랜만에 맛보는 가족 생활의 행복을 느낍니다. 10년간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것. 자신이 살아 돌아와 다행이라는 할아버지의 눈물. 이 모든 것에 행복감을 느끼며 잠에 드는 이진이네요. 이진은 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던 날을 겪는데 자신과 부모님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날이었죠. 그렇게 악몽을 꾸고는 번쩍 눈을 뜨는 이진. 아무래도 아직 그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른 아침 다현은 아침밥을 준비하고 밥을 차려주고는 이진에게 먹으라며 먼저 등교합니다. 다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 희진에게 어제 본 다현의 오빠 이진을 일러바치는 여학생. 보고 있기만 해도 무서웠던 이진이 기억나나 봅니다. 그래도 희진의 오빠를 믿고는 조금 걱정을 누그러뜨리는데 냅다 교실로 와서 다현의 뒤통수를 때리는 희진. 여학생의 말을 듣고는 다현을 괴롭히러 온 것이었죠. 희진은 다현에게 입 다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네요. 분리수거장에서 다현을 폭행하는 희진. 어제 이진이 건드린 학생들이 자신의 오빠 친구들이라는데 자신의 오빠가 이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진이 걱정돼 소리치는 다현. 어림없다는 듯 다현의 따귀를 때리는 희진입니다. 다현은 눈물을 머금고 이진을 찾으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이진의 반인 3학년 2반 교실. 무슨 일이 생긴 듯 학생들이 웅성대는데요. 이진은 웅성대는 학생들 쪽을 쳐다보는데 그곳에는 희진의 오빠인 김기수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현이 이진의 반에 도착하고 이진은 다현의 엉망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이진이죠. 바로 어제 영찬과 대화하며 다현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한 이진. 그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는 영찬인데 놀랍게도 영찬 역시 다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자애들이 다현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의 오빠가 3학년 짱 김기수라는데 자신의 할아버지는 다현이 괴롭힌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다현 역시 할아버지를 생각해 티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타이밍 맞게 자신을 찾아온 기수. 기수는 이진을 끌고 오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다현. 이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학생을 참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덤벼드는 다른 학생. 역시나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기수를 제외한 학생들을 전부 눕히는 이진. 그 모습을 보고는 꽤나 놀란 기수인데 자신도 꽤나 치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킥을 날리는 기수. 하지만 허접한 발차기에 당할 이진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날리는 킥을 쉽게 방어해내고는 순식간에 기수의 한쪽 다리를 납아치는 모습인데요. 그대로 한쪽 다리를 잡은 채 기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이진. 넘어져 있는 기수를 무섭게 쳐다보고는 그대로 기수의 얼굴에 사커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자신을 찾은 학생들을 전부 처리해버린 이진. 그 모습을 본 재현과 혁진은 매우 놀라고 희진을 노려보는 이진의 팔을 잡는 다현. 지금까지 이들에게 괴롭힘 당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이진인데 이젠 정말 괜찮다면서 오히려 웃어버리는 다현입니다. 알겠다면서 다현의 반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이진이네요. 자신의 오빠가 털린 걸 보고 부들대는 희진입니다. 한편 다현을 데려다주고 온 이진. 재현과 혁진은 기수를 패버린 이진에게 말을 걸고 영찬 역시 이진에게 멋있었다고 말을 겁니다. 이진에게 두드려 맞은 기수는 화를 내고 있고 희진은 한 명한테 맞고 이러고 있을 거냐고 화를 돋우는데 그 말을 듣고는 발작 버튼이 눌려버린 기수. 희진은 말이 통하지 않자 문을 쾅 닫고는 가버리네요. 그렇게 화가 난 채 어디론가 향하는 희진인데 다현이 있는 교실로 돌아온 희진과 여학생. 괜히 이진한테 혼나고는 다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네요. 그런 희진의 말을 애써 무시하는 다현인데 희진은 다현의 뒷모습을 보고는 무언가를 다짐하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다현. 당연하게도 다현을 교문에서 기다린 이진인데 그렇게 하교하는 둘을 뒤에서 바라보는 희진. 불안해하는 여학생과는 다르게 씩 웃어대며 뭔가를 조잘대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른 두 사람. 저녁거리를 함께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이진에게 무언가를 내미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다 가지고 다닌다며 새 휴대폰을 사준 것이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에 행복해지는 이진입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오늘도 아침에 빠르게 학교로 향하는 다현입니다. 약속이라도 있는 듯 서둘러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뛰어가는 다현을 발로 차버리는 누군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여자들이 다현의 앞에 서 있는데 냅다 다현의 뺨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희진이라는 것을 눈치챈 다현. 이들에게 코인 노래방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한참 뒤 이들이 코인 노래방에서 나가는데 방을 치우러 가는 코인 노래방 사장님. 노래방 안에 쓰러져 있는 다현을 발견하고는 놀라는데 119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애써 무시한 채 괜찮다며 나가는 다현입니다. 그렇게 다현은 그날 학교를 빠지게 되는데요. 다현이 빠진 게 불안한 여학생과 기분이 좋아 보이는 희진. 자신이 아침에 괴롭힌 걸 비밀로 하고 있는 희진입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하교 시간. 오늘도 교문에서 다현을 기다리는 이진인데요. 다현이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어보는 이진. 다현은 집으로 가서는 침대에 처박혀 있었죠. 다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온 이진은
다현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거는데 아프다는 말엔 다현의 약을 사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현의 신발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보게 된 이진. 분명 다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느끼게 되죠. 약을 사와 다현에게 다정하게 발라주는 이진인데 다현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놀랄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 이진은 자기가 잘 말해줄 테니 쉬라며 방을 나서는데요. 그 시각 동네의 한 클럽. 기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진에게 당한 그날을 기억하며 아직도 화가 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다같이 이진을 다굴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때 기수에게 전화를 건 희진. 다현을 괴롭혔다는 말에 기수는 크크대며 웃는데요. 이렇게 실실대며 웃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바로 사복을 입고 이들을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이진은 냅다 앞에서부터 조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에게 덤비는 기수의 친구들을 전부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수만 남고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쓰러진 상태. 기수는 이진의 정체가 대체 뭐냐며 의아해하고 그렇게 벙쪄 있는 기수를 부르는 이진. 기수는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끼고는 겁에 질리는데 자신의 동생 건들지 말라고 따로 말을 해야 하냐고 하는 이진이죠. 지기 싫었던 기수, 술병을 냅다 이진에게 던져버리고 그대로 술병을 들고는 이진에게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림도 없이 맨손에 이진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렇게 기수의 목을 조른 채 말을 하는 이진. 마지막 경고라며 앞으로 다현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네요.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말을 다 하고는 자리를 뜨는 이진이죠. 한편 그때 전화를 받던 기수가 이상해 술집을 찾아오는 희진. 술집의 앞에서 누군가를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일을 마치고 올라오고 있던 이진이었죠. 괜히 제발저린 희진은 다가오지 말라면서 뒷걸음치는데 그러다가 바보같이 뒤로 자빠지고 맙니다. 이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으로 다시 향하네요. 희진은 술집 안에서 기수와 친구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자식들에게 당한 거냐고 묻는데 기수는 피를 흘리며 이진과 다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당연히 말을 들을 리 없는 희진, 싫다고 하는데 현실 파악 못하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기수입니다. 그제서야 뭔가가 단단히 잘못된 것을 느끼는 희진이죠. 한편 집으로 향하는 이진을 기다리는 누군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는 다친 다현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비행기 사고 이후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다현이라며 자신을 걱정해 다친 이유도 말하지 않는 게 마음 아픈가 봅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하는 이진이네요. 다음날 한 종합병원. 기수는 이진에게 당한 상처로 입원해 있는데 꽤나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기수의 부모님. 기수의 어머니는 기수를 건드린 이진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바로 희진이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진과 다현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한편 기수의 어머니는 차 실장에게 무언가를 말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는 희진. 이 사람이 바로 차 실장인데요. 김희진의 아버지인 김인배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희진의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멘탈이 나간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되고 누군가가 이진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인상이 험상궂은 이 사람들. 말리는 할아버지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진. 걱정하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는데요. 그렇게 이진과 사내들은 차 실장에게로 향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사 현장으로 이진을 끌고 가는데 누가 봐도 이진에게 험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내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진에게 겁을 주지만 이걸 보고도 겁을 먹지 않는 이진을 보고 놀라는 차 실장. 이진은 오히려 남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내들을 먼저 공격하고 뒤에서 자신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피하며 순식간에 턱에 군먹을 꽂아버립니다. 이진의 모습을 보고는 제대로 배운 놈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부하들 말고 차 실장이 나서게 되는데요. 차 실장의 빠른 주먹들도 피해버리는 이진의 몸놀림. 그 순간에 차 실장의 빈틈을 파악하고는 주먹을 피해내며 차 실장의 빈틈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차 실장이 보여준 허점이었죠. 미끼를 문 이진에게 주먹을 날린 차 실장. 하지만 이진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간신히 막아내는데
자신의 공격이 막히자 이진에게 정체를 물어보는 차 실장입니다. 자신은 그저 고등학생이라며 자세를 다시 잡는 이진인데 이제는 방심하지 않겠다는 듯 제대로 반격을 합니다. 아무리 차 실장이어도 이진의 상대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프로인 차 실장을 순식간에 눕혀버리는 이진입니다. 차 실장은 김간의 꼬맹이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고 생각하죠. 그 시각 차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는 김인배와 그의 아내 안절부절하는 그때 전화기가 울리고 국회의원인 김인배는 차 실장에게 괜히 부탁을 했다며 미안하다는데 차 실장은 오히려 기수와 희진이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하고 그 말을 들은 김인배는 차 실장이 당했다는 것에 놀라는데 그때 김인배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들의 앞에 찾아온 것은 바로 이진이었죠. 이진은 김인배의 경호원들을 전부 눕히고 이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김인배의 부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양인데 그런 부인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는 똑똑이 김인배. 차 실장뿐 아니라 자신의 경호원들을 전부 눕힌 이진을 경계하고 부인은 냅다 검사에게 전화 건다며 큰 소리를 치는데 김인배가 국회의원에 이번 선거도 출마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이진.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로 들려오는 동영상의 소리. 희진이 아이들을 괴롭힌 영상의 소리였는데 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진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는 화가 잔뜩 난 김인배. 이 영상뿐 아니라 수십 개의 많은 구타 영상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심지어 사람을 시켜 자신을 협박한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신 역시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인배는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주겠다고 하지만 필요 없다는 이진.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는데 사과 따위는 진정성이 없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진. 김기수와 김희진 두 사람이 동생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김인배는 알겠다며 두 사람 다 유학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발끈하는 희진과 김인배의 부인. 김인배는 조용히 하라며 바로 내일 학교 측에 말을 해놓겠다는데 요구를 들어줬으니 영상의 원본을 달라는 김인배. 당연히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이진이 아니었죠. 그렇게 본전도 못 찾은 김인배 일가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온 이진. 할아버지와 다현은 늦게까지 이진을 기다렸는데 가족들이 더 걱정하지 않게 괜찮다고 하는 이진입니다. 그리고 다현에게는 앞으로 계단에서 구를 일 없을 거라는데 뭔지 모를 말에 다현은 어리둥절해하네요. 다음날 학교에 다시 등교한 두 사람. 다현을 반에 먼저 데려다준 이진인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희진과 기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고 그 말을 듣고는 돌아가는 이진의 모습을 쳐다보는 다현이네요. 한편 어느 노래방 한 여학생은 희진이 유학 간다는 사실에 대해 말을 하고 희진과 함께 있던 학생도 희진과 연락이 안 된다는데 분명 희진과 이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 노래방에 도착한 희진. 유학 간다던 희진이 나타나자 다들 놀라는데 희진은 한 학기만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김인배는 한 학기 사이에 전부 해결해 놓겠다고 했죠. 그리고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현을 생각하고는 짜증을 내고 다현과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방에 들어온 이진이었는데요. 그런 이진을 보고는 겁에 질리는 희진. 다른 학생들은 왜 여기에 온 건지 의아해 하는데 이진은 분명 이들이 모일 거라 생각해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죠. 희진은 설마 자신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린 거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현을 괴롭힌 이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이진. 노래를 부르라면서 문을 친절하게 닫아줍니다. 그 시각 기수의 병실에 모여있는 김인배 가족. 보좌관은 냅다 들어오면서 무엇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는데 TV를 틀자 희진과 기수의 학교폭력 영상이 펴져 있고 자신들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제보를 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인배의 부정선거와 돈 세탁까지 완전히 김인배를 나락에 빠뜨려버린 이진이었죠. 자신이 이진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김인배입니다. 한편 노래방에서 참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이진. 그를 불러세우는 차 실장인데요. 김인배를 건드려서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라면서 갈 길을 가는 이진이죠. 그리고 그런 이진을 보며 웃는 차 실장입니다. 다음날 다시 학교에 등교한 이진. 다현은 오늘 혼자 간다며 친구들과 놀다 오라는데 마침 영찬이 같이 놀자고 이진에게 말하고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두 사람. 바로 재형과 혁진이었는데요.
이진이 그리스와 희진을 유학 보냈다는 걸 말하고 다니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이진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네요. 그러면서 이진에게 오늘 같이 놀자고 하는데 이진은 영창과 먼저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고 재형은 무서운 표정으로 자기들도 같이 놀면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도 같이 놀게 되었네요. 그때 선생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오고 예쁜 여학생과 잘생긴 남학생이 뒤이어 들어오는데 여학생은 바로 한국 최대 기업인 SW 회장의 손녀 신연아라고 하고 옆에 남학생은 신연아의 비서 겸 경호원으로 키워진 고석주라고 합니다. 두 명은 2년간 미국에서 지내다 돌아왔다고 하는데 연아는 이진에게 뭔가 관심이 생긴 듯하고 석주는 연아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서 조사해보겠다고 하죠.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진. 걱정과는 달리 챌린저였던 영차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연을 만난 이진은 마침 간식을 사가는 다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젠 괴롭힘 걱정 없어 보이는 다연입니다. 둘은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와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기네요. 다음날 학교에 등교한 이진. 교실로 향하는 그의 앞을 누군가가 막아서는데 이진을 막아선 인물은 바로 석주였죠. 석주는 이진에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묻고 그새 자신의 뒤를 캐본 석주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진입니다. 그 시각 다연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연아였죠. 사실 연아와 다연은 꽤나 친한 사이였는데 연아는 다연에게 이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년 전 할아버지는 이진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할아버지. 그간 기억을 잃고 지내던 이진이 자신들을 수소문했다는데 이진이 뭔가 쎄하다고 생각한 연아입니다. 다연은 아무튼간에 오빠가 돌아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한편 이진과 석주는 아직도 대화 중인데 석주는 이진의 과거 행적이 조작이라는 것을 벌써 알아챘고 이진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뻔뻔하게 말하는데 끝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는 이진을 수상하게 여기는 석주. 이진은 그저 자신은 집에 돌아온 것 뿐이라고 하네요. 석주는 돌아가는 이진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증거를 가져오겠다 다짐합니다. 그날 역시 하교하며 장을 보러 간 이진과 다연. 다연은 이진에게 실종 후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이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종 후 끔찍하게 힘들었던 지난 날들. 이진은 그저 바쁘게 살았다고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다연은 신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아와 사실은 엄청나게 친했던 사이였다고 하며 그런 연아가 이진의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장을 보고 돌아온 두 사람. 할아버지의 생신을 챙기는 기특한 모습인데 할아버지는 이진이가 돌아온 게 선물이라고 하네요. 그때 다연의 핸드폰이 울리고 연아가 이야기를 하자 했다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다연입니다. 이진은 SW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궁금한 모양입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다연이 걱정되는지 나갔다 오겠다는데 그런 할아버지 대신에 자신이 나갔다 오겠다는 이진. 다연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다연은 연아와 편의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연아는 석주에게서 이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수상쩍은 낌새를 느낀 연아는 이 사실을 말해주려 다연을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오빠가 돌아와 기뻐하는 다연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있네요. 그때 다연에게로 향하는 이진. 그런 이진 앞을 막아서는 석주인데 둘이 대화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라는 석주입니다. 석주는 모든 게 확정되면 이진을 잡아버리려 생각 중이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가 두 사람을 치어버리고 두 사람을 큰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지는데 흐릿한 시야로 다연과 연아가 납치되는 것을 본 이진. 다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차량을 쫓아가 보지만 이미 자동차는 두 사람을 태우고 멀어져 가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이진과 석주는 서로를 의심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서로가 범인이 아님을 눈치채고 석주는 SW 경호팀에 추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하는 이진을 멈춰 세우는데 SW 경호팀에 말해놨다면서 자신과 함께 있으라는데 이진은 자신은 다연을 찾겠다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게 이진이 향한 곳은 유흥가 한 술집. 그곳에서는 차 실장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냅다 그곳을 찾은 이진이었죠. 그리고는 왜 왔냐는 차 실장에게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SW그룹 회장의 손녀가 납치되었다는데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며 자신의 동생도 납치되었다고 하죠.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주는 차 실장. 감사하다면서 가버리려는 이진을 불러세우고 번호를 입력하라며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주죠. 이진은 번호를 적어주며 입구에 있는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 실장의 바이크를 강탈한 이진. 빠르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이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석주이죠. 이진은 바이크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납치되어 기절했던 다현은 눈을 뜨게 되는데 연하는 자신 때문에 잡힌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때 이들에게 납치범들이 접근하고 같이 있길래 잡아온 것이라며 다현을 처리하라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안 된다면서 소리치는 연하. 다현을 건드린다면 자신은 혀를 깨물고 자결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납치범들, 혀 깨물고 죽어보라면서 도발을 하는데 진짜로 혀를 깨물어버리는 연하 가시네요. 어린 시절 비행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유이진. 살아남기 위해 용병으로 살아가던 유이진은 10년 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입학용병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